네, 수급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이런 강력한 공방전은 이유가 뭔지 많이 궁금한데요. 전체적인 수급 분석해 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 전일 미국 연준위원들의 어떤 공격적인 통화정책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수급적으로 시장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보다 선물 쪽의 매도를 강하게 내면서 지수 하락을 약간 부추기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이 5월달 빅스텝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거의 확실하다시피 발표를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른 시장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전저점 이탈할 정도의 그런 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소식으로 그래서 조금 출렁이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개별 업종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결국에는 개별주 장세군요. 코스피 보겠습니다. 어떤 쪽 주목하세요? 기관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매도요? 네네. 네, 기관이 파는 종목입니다. 거래소에서 기관이 4,600억 넘게 팔아서 오늘장 시장을 누르는 주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3,800억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고요. 28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출회됩니다. 삼성전자 현재는 66,9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있고요. 110억 원가량,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기, 삼성 SDI, 기아, KB금융, 대체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네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오늘 파는 종목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물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현물에 대해서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만큼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금융 기관의 수급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연속성 없는 기관의 흐름이 매매 흐름이 지수의 하방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면 시가총액 상위주에 대해서 매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애플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에 따른 차익력이 출회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도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파는 물량이 900억 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칩니다. 현재 웨이버스라는 종목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요. 60억의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네, 현재 주가는 13% 정도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랩이 있고요. 로보티즈, 첨보, 원익 IPS, 펄어비스, 에코프로, 컴투스 게임주까지 굉장히 좀 골고루 섞여 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닝 시즌에 맞춰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팔고 있는 종목은 펄어비스 같은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임 업종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우려감에 계속해서 매물이 투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첨부에 대해서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금융 시장에도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는 쪽 보니까요, 원전하고 엔터주들이 많던데, 게다가 근래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꽤나 연속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주일 정도 혹은 3일에서 5일 정도 계속 사는 종목군들은 좋게 봐도 되는 건가요?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수익성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외국인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수급을 유의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스닥에서 수급을 중심으로 종목을 볼 때는 기관을 보자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급 관심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SBS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SBS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매력적인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사 같은 경우는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까지 이르는 밸류 체인을 내재화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수익 모델 역시 계속해서 그 이익이 늘어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영업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국내 1위 OTT 플랫폼의 웨이브의 그 콘텐츠 투자 집행 그 소식이 있었는데 웨이브가 2025년까지 1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글로벌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SBS의 로열티 수익 증가도 기대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상권에 대한 분할 판매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해외 유통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점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출범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BS는 2월 달에도 제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것이 당시에 목표 주가가 53,000원이었는데 이 목표 주가 거의 다 온 상태에서 재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한 4만 원대 제시해 주셔서 그때 사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홀딩하면서 눈높이를 높여보면 좋은 것인지 목표 주가를 그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당분간은 꾸준히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56,000원, 손절가는 4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000원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S입니다. 2월 초에 42,000원대에서 처음으로 좀 소개가 됐던 종목이고요. 지금 52,000원대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여기에서 목표 수익률 눈높이를 많이 높게 잡지는 않고 한 10% 정도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는 56,0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원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과 짚어봤습니다.